뛰지 마, 하지 마, 안 돼. 그 말들이 첫째를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울 때는 집이 아이의 놀이터였습니다.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다시 거실로, 또 침대 위에서 뛰기, 침대 위에서 춤추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우리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둘째가 태어나고 집에 작은 침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뛰지 마. 조용히 해. 하지 마. 안 돼. 그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장난감을 들고 왔고 놀자고 말했고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뛰는 시간이 줄어들고 웃음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예전엔 소파에서 폴짝 뛰어내리던 아이가 이제는 침대 쪽을 한번 보고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조용히 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제 좀 컸구나. 동생 배려도 할 줄 아네? 그렇게 철든 모습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첫째가 잘한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고 싶은 걸 참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하고 싶다는 말을 접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가 혼자 방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봐봐 하며 저를 불렀을 텐데 그날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불렀어? 첫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동생 깰까 봐.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킨다는 이유로 첫째의 일상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다는 걸. 뛰지 마, 하지 마, 안 돼. 그 말들은 훈육이 아니라 첫째에게는 너는 지금 불편한 존재야 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밀려났다고 느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첫째는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어린이집 다녀오면 손부터 씻고 동생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귀엽다며 쓰담쓰담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몇 주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첫째가 저렇게 눈치 보는 아이가 된 건. 예전엔 그렇게 당당하고 밝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든지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바빠 보이면 말도 걸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참고 스스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둘째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첫째가 그림 그린 걸 보여주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잠깐만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니, 아이의 얼굴을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했는데, 퇴급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집에 오면 둘째부터 안습니다. 첫째가 달려와도 형아 잠깐만, 동생 먼저 라고 말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둘째를 돌봐야 할 아기로만 보고 첫째는 도와줄 수 있는 형으로만 봤다는 것을. 첫째도 아직 우리 품이 필요한 아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이해하라고, 참으라고, 양보하라고. 형이니까, 큰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도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안아달라고 말하고 싶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서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겠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자기만의 왕국이었던 집에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누군가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뛰어놀던 거실은 조용히 걸어야 하는 곳이 되었고 크게 웃던 입은 작게 속삭여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봐주던 엄마 아빠의 눈은 이제 대부분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줘. 네가 형아잖아. 동생은 아직 어려. 첫째도 어리다는 걸 잊고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뛰지 마 대신 여기선 살살 걷자. 하지 마 대신 이건 여기서 하면 좋겠다. 작은 차이 같지만 첫째에게는 큰 차이였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제안으로 들렸으니까요. 하지 마가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자 하는 메시지로 전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첫째와만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동생이 아니라 첫째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오늘 뭘 했는지, 뭐가 재밌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10분 동안만큼은 첫째가 다시 저의 전부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첫째가 점점 말을 시작했습니다. 불농 이야기, 어린이집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기였어? 그럼 너도 아주 작은 아기였지. 그때 엄마가 나만 봤어? 응, 엄마 아빠가 너만 봤어. 너밖에 없었으니까. 너를 만났던 날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네가 형이라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너무 고마워. 네가 조금 더 크게 웃고 조금 더 마음껏 뛰어도 괜찮아. 여전히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니까. 첫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를 둘 키운다는 건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더 바라봐야 하는 아이를 알아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울어서 알립니다. 배고프다고, 불편하다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둘째의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조용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했습니다. 첫째는 괜찮아서 조용한 거라고. 첫째는 커서 조용한 거라고. 첫째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첫째는 괜찮아서 조용한 게 아니라 참고 있어서 조용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압니다. 첫째가 나 조용히 할게 라고 말할 때 그건 철든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첫째가 말없이 돌아갈 때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상처받은 것일 수 있다는 걸. 첫째가 웃을 때도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혹시 집안에서 뛰지 마, 하지 마, 안 돼. 이 말을 자주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 첫째를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물어주세요. 오늘 어땠어? 뭐 하고 싶어? 엄마랑 뭐 할까? 그리고 들어주세요. 정말로 들어주세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잘 참고 있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동생을 배려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철들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아이가 다시 아이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뛰지 마라는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둘째에게 더 신경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고 첫째를 봐야 한다는 걸. 그 아이도 여전히 저의 아기라는 걸. 당신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 소중합니다.